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 스포일러 안PD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차랑 제네시스가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만큼 이슈를 끌고 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신형 아이폰을 공개하듯이 전세계 사람들이 제네시스 론칭 행사에 주목하고 테슬라처럼 뭔가 하나 터뜨려주면 주식이 급등하는 거죠. 앞으로 이건 현실이 되어야 하고 이게 중요한 이유를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전기차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고 새로운 시작을 개척하는 거라서 선도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기반은 현대차, 역할은 제네시스에게 있다고도 했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만 하고 정작 현대차가 최근에 발표한 계획은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현대차의 전기차 계획을 살펴볼 겁니다. 차주들이 좋아할 만한 신차 소식까지 순서대로 나오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인베스터데이에서 중요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아의 계획은 지난번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현대차랑 제네시스입니다. 현대차의 계획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점유율입니다. 시간순으로 한번 볼까요? 전기차 글로벌 판매량 목표를 2026년에 84만 대, 2030년에는 187만 대로 잡았습니다. 작년에 기록한 게 14만 대거든요. 이걸 5년 내에 6배, 10년 내에 13배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거죠. 전세계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 작년이 3% 초반이고요. 2030년이면 7%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전기차 판매 비중도 높아져야 할 거잖아요. 지금 전체 판매량 중에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4% 정도거든요. 2026년이 되면 전체 판매량이 17%가 전기차가 될 거고요. 2030년에는 36%가 전기차가 될 전망입니다. 이 소린 뭐다? 현대차의 판매량 중심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옮겨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신차입니다. 일단 현대차가 계획한 신차 리스트를 먼저 정리하고 진짜 중요한 신차는 뒤에서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아이오닉 브랜드로 나온 전기차가 아이오닉 5밖에 없죠. 앞으로는 현대차랑 제네시스를 합쳐서 2030년까지 17개 이상의 신차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대차가 11개, 제네시스가 6개 이상의 전기차를 발표할 건데 일단 올해 아이오닉 6를 시작으로 2024년에는 아이오닉 7을 출시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후에는 SUV 6종, 승용 3종, 소형 상용차 1종, 기타 신규 차종 1종 이렇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마 기타 신규 차종은 스포츠카나 슈퍼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네시스는 좀 더 파격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역할론하고 연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2025년부터 나오는 모든 신차는 전기차로 출시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2030년까지 SUV 4종, 승용 2종, 총 6개 이상의 신차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신형 플랫폼을 새로 만들고요.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높인다는 겁니다. 일단 신차 플랫폼은 대량 생산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볼 수 있죠. EGMP 플랫폼 하나로 아이오닉 5, EV6, GV60, 아이오닉 6, 그리고 EV9하고 아이오닉 7까지 정말 많은 차종이 탄생했잖아요. 새로운 플랫폼이 도입되면서 배터리랑 모터 같은 핵심 부품을 표준화하고 모듈화 할 거라고 합니다. 2015년까지 완성하기로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은 전기차마다 배터리 용량도 제각각이고 그에 따른 성능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플랫폼부터는 배터리랑 모터를 아예 표준화하고 차급별로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내연기관차도 엔진을 몇 가지만 개발해놓고 차급마다 돌려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배터리팩을 몇 가지 정해놓고 이걸 차종마다 돌려 쓰겠다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배터리 셀이 모여서 모듈이 되고 모듈이 모여서 팩이 됐죠. 이 중에 모듈 단계를 아예 빼버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셀이 모여서 모듈이 되는 게 아니라 셀이 모여서 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고 배터리 셀을 차체에 붙여서 차체랑 배터리를 일체화할 수도 있죠. 표준화되면 정비도 좀 더 수월해질 것 같아서 차주들이 유지 관리하기도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플랫폼은 두 가지입니다. 승용 전기차 플랫폼인 EM, 이건 EGMP 플랫폼의 다음 세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PBV 전용 플랫폼인 ES를 도입할 겁니다. 기아가 PBV를 다양하게 출시한다고 했는데 그 차들에 쓰이는 플랫폼이라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 가격 안정화도 예고했습니다. 2030년까지의 계획인데요.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2021년 대비 50% 개선하고 원가도 40% 낮출 거라고 합니다. 모터도 원가를 35% 낮추고 중량도 30% 감소시킬 계획이라고 하는데 2030년 정도가 되면 전기차 보조금도 없을 거잖아요. 결국 뭐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전기차 가격이 지금의 내연기관차랑 비슷해져야 한다는 거죠. 경량화도 이루고 원가 절감도 하면서 성능은 높이고 가격은 낮추겠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전략도 공개했습니다. 현대차는 여기서 올 커넥티드 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지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 있죠? 이걸 현대차도 한다는 겁니다. 2025년부터 시작되는데요. 소프트웨어 표준화 작업을 시작으로 OTA 업데이트 기능도 확대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차종별로 제어기가 따로 있잖아요. 이걸 아예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030년까지 자동차에 적용되는 제어 기술을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버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장 먼저 적용될 차가
GV60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모든 신차에 통합 제어기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신차들은 테슬라처럼 대규모 온라인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현대차도 조만간 이런 짤이 탄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G90을 시작으로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올해 말에 적용될 예정인데요. 이것도 테슬라처럼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왜 테슬라도 처음에는 부분적으로만 자율주행이 됐던 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계속 거쳐서 나중에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까지 지원된다고 하잖아요. 아이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랑 비슷한 거죠. 버그만 잡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건데 현대차도 이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국제 규제가 완화되는 거에 따라서 OTA 업데이트를 진행하고요. 이걸 통해서 자율주행 기능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레벨 4 자율주행차, 이걸 활용해서 만든 게 로보라이드 서비스라는 건데 이것도 국내 시범 지역을 늘릴 거라고 합니다. 상용화 시점이 2023년인데 이게 뭔지 궁금하실 겁니다. 왜 우리가 교과서로 배울 때까지만 해도 택배 같은 걸 드론이 배송하고 로봇이 배송하고 이런 건 모두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배웠잖아요.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배운 것들이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현대차는 이걸 로봇 셔틀이라고 부릅니다. 기아가 발표한 PBV 종류 중에 택시 모델이랑 마이크로 모델이 있는데 이 차들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세종시랑 남양연구소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올해에는 판교도 시범 서비스 지역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12조 원을 투자할 거라고 합니다. 커넥티비티와 자율주행 신사업 기술 개발 투자, 스타트업 연구기관 투자, 빅데이터 센터 구축 이런 데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와, 여기까지만 봐도 저는 기대가 굉장히 커지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역할론을 다시 꺼내볼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였나요? 이미 자동차로서의 만듦새는 테슬라를 따라잡았으니 현대차에는 없고 테슬라에만 있는 걸 빠르게 뺏어와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중 대표적인 게 소프트웨어 기술력하고 자율주행 기술력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혁신이라 부를 수 있는 신기술들이요. 그리고 이 신기술들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건 제네시스가 해야 하고 판매량 같은 브랜드의 기반은 현대차가 가져가야 제대로 된 역할론이 성립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차가 이런 방향대로 간다는 걸 발표해서 저도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게 신형 G90이 발표된 이후인데 최근에 발표된 계획에 방향성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게 한편으로는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 또 다른 게 등장한다고 합니다. 제네시스가 중요한 신차 하나를 공개할 예정이죠. GV90이요. 저는 그냥 제네시스에 새로운 라인업이 하나 추가된다고 생각을 했고 정작 G90이 기술력 과시를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야,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전기차에 관심 있으시다면 이 차를 무조건 주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정리하자면 현대차가 넣을 수 있는 모든 신기술의 집합체라고 보면 되고요. 앞으로 현대차가 차를 어떻게 만들 건지, 어떻게 기술을 선도해 갈 건지 이런 메시지가 모두 들어있는 차가 GV90입니다. 내용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경량화입니다. 이건 워밍업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량화의 목적이 예전하고는 조금 달라졌죠. 과거에는 뭐였나요? 차를 가볍게 만들어서 움직임을 더 날렵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컸죠. 동시에 연비 개선도 덤으로 가져가고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배터리 무게만큼 늘어나는 무게를 경량화를 통해 상쇄시키는 거죠. 일단 GV90은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대신 차체에 알루미늄을 대거 활용해서 배터리 무게를 크게 상쇄시킬 겁니다. 세단도 아닌 SUV가 길이만 5.2m 이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출시될 아이오닉 7이나 EV9보다 훨씬 큰 거고 벤츠 GLS랑 비슷한 겁니다. 이 정도면 G90 이상으로 고급스러울 것 같고요. 오히려 G90보다 플래그십 모델 역할이 더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는 없던 실내 구조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대형 SUV라서 3열 구조로 시트가 장착되는데요. 이 중에 1열을 180도 회전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차들은 2열을 회전할 수 있게 만들어서 뒷자리 승객끼리 마주볼 수 있게 했잖아요. 그런데 아예 운전석에 있는 1열을 180도 회전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말은 뭔가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GV90에도 적용될 거라는 겁니다. 뒷좌석 승객하고 운전자가 마주볼 수 있고 2열 좌석을 접어서 테이블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네요. 세 번째는 외관에도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롤스로이스 문이 어떻게 열리나요? 이렇게 냉장고처럼 열리죠. 이걸 코치도어라고 하는데 이게 GV90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검토 단계인데 만약에 이것까지 확정되면 GV90은 이런 타이틀을 가져갈 겁니다. 전세계 최초 초대형 SUV 전기차,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갖춘 최초의 초대형 SUV 전기차, 세계 최고의 프리미엄 초대형 SUV 전기차, 진짜 온갖 타이틀을 다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 코치도어가 적용되면 비필러가 사라질지도 주목됩니다. 현대차가 스플릿도어 특허를 냈죠. 이게 외부 활동에 최적화된 테일게이트거든요. SUV 전용 테일게이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양쪽으로 열립니다. 미니 클럽맨하고 비슷한데 다른 점은 뭔가요? 도어 안쪽에 수납 공간하고 테이블이 장착되어 있는 거죠. 독일 특허청에 따르면 차체에서 확장도 가능하고요. 음료수 같은 걸 차갑게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도 있고 접이식 테이블도 있다고 합니다. 트렁크 바닥에는 바깥쪽으로 전개할 수 있는 시트도 있는데 이건 아마 롤스로이스 컬리넌에 있는 뷰잉 스위트 시트랑 비슷한 역할을 할 것 같네요. 이 기술이 도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일단 GV90에는 코치도어까지는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B필러를 삭제할 가능성은 낮지 않나 싶습니다. B필러를 삭제하게 되면 콘셉트카처럼 드나들기가 편해지긴 하겠지만 아직 안전성 문제도 있고요. 출시도 2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촉박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B필러가 사라진다면 우리가 희망사항으로 품고 있던 세기를 선도하는 현대차가 좀 더 확실하고 빠르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꼭 이게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나온 정보만 보면 GV90은 확실히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신차인 것 같습니다. 경량화만큼 배터리도 늘려서 주행 가능 거리도 600km 정도로 나와주면 내연기관차랑 고민하는 사람들도 크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EV9 주행 거리가 540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거 이상은 무조건 나와주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업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현대차의 전기차 계획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